자, 이어서 146쪽을 펴시기 바랍니다. 146쪽에 해보기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생활 속의 굴절 현상이 무엇인가 이제 찾아보는 거예요. 자, 거기 가번은 레이저를 쏘았네요. 근데 설탕물을 넣었어요. 설탕물. 자, 설탕이 밑에는 설탕의 농도가 진하고, 그러니까 더 달고, 위쪽은 더 달지 않아요. 아직 그러니까 설탕이 다 녹지 않는 상태죠. 그래서 진한 설탕물에 레이저를 비추면은 휘어지네요. 설탕물 쪽으로, 설탕이 있는 쪽으로, 진한 쪽으로 휘어진다. 그 다음에 이제 조련사의 몸이 분리되어 보이죠. 물하고 경계면에서 비스듬한 곳에서 보면 그래요. 여러분들 이거 뭐냐면 음료수 잔에 빨대를 이렇게 유리로 된 음료수 잔에 넣고 빨대를 이렇게 넣어서 비스듬하게 세워보세요. 그러면은 빨대가 갑자기 꺾어져서 보여요. 이게 굴절 현상이죠. 그거 지금 빨대 대신에 사람을 보면 어떻게 돼요? 사람의 몸이 꺾어져서 이상하게 보이죠. 분리되어서 보인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거 다 굴절 현상입니다. 자, 가와 나의 현상을 빛의 굴절을 이용하여 설명해 보자 그랬습니다. 설탕물을 한번 볼까요? 설탕물을 가만히 놓으면 아래쪽이 더 진해요. 농도가 더 진하다는 것이에요. 이때 설탕물이 농도가 진할수록 굴절률이 더 커지기 때문에 아래쪽에서 위쪽 방향으로 연속적인 굴절률 분포를 이루게 된다. 따라서 빛이 아래쪽으로 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원리를 이용해서 만드는 게 뭐냐라는 거죠. 이 원리를 이용해서 뭐냐면은 당도 측정하는 게 있어요. 당도 측정, 과일의 당도 측정. 그래서 이제 포도 농사를 지으신 분들이 우리 집 포도가 다른 농장의 포도보다 더 달어. 그걸 어떻게 증명을 해요? 객관적으로 맛있다는 사람을 데려와요? 아니에요. 이 당도 측정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당도 측정을 해보면 다른 집의 포도보다 우리 집 포도가 훨씬 단맛이 많다. 당도가 크다. 이렇게. 당도 측정기가 있고, 여러분들 당뇨병, 당뇨병이신 분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많죠. 그 당도 측정할 때, 혈당 측정할 때, 이때도 혈당 측정기가 이 원리를 이용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굴절의 법칙이 이렇게 생활 속에서도 이용되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는 물속에 잠겨 있는 몸에서 나오는 빛은 물과 공기의 경계면에서 실제는 유리하고 공기에서 크게 꺾이게 되는데 따라서 상이 더 가까운 곳에 생겨서 크게 보입니다. 이때 굴절면에 수직으로 떨어진 곳에서 보면은 상이 옆쪽으로 이동하여서 사람의 몸이 마치 분리된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유리컵에다가 음료수나 물을 이렇게 넣고 빨대를 딱 꽂아놨는데 이렇게 꺾어져서 보여요. 꺾어져서 보여요. 빨대가. 왜 그러지? 이렇게 안 보이고 꺾어져서 보여요. 그럼 경험해 보세요. 아직 음료수도 못 마신 분들, 물도 못 마신 분들 빨대로 한번 마셔보세요. 자, 그 다음 생활 주변에서 발견할 수 있는 굴절 현상의 예를 조사해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신기루가 나와 있어요. 신기루 현상. 자, 신기루는 어떻게 생겼냐면 사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현재 여름이니까요. 아스팔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양이 막 내리쬐면 아스팔트가 가열이 되죠. 그러면은 그 가열된 공기가 위로 올라가요. 대류에 의해서. 그래서 지면의 온도가 불균일하여서 파동의 속도에 차이가 생겨요. 자, 그러면은 거기는 공기가 없어요. 위로 올라가 버리니까. 소한 매질이 돼요. 속도가 빨라요. 위에 공기는 밀한 매질이 돼요. 공기가 많이 있어요. 공기 분자들이. 그래서 지면이 뜨거워지면 지면에 가까울수록 공기 온도가 높은데 파동은 온도가 높을수록 빠르게 진행해요. 소한 매질이 돼요. 그래서 빛이 휘어져서 진행하며 물체가 다른 곳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 아스팔트에서도 보여요. 신기루 현상이 뭐냐면 아스팔트 이렇게 태양이 내리쬐는 아스팔트를 멀리 보세요. 아스팔트 위를 멀리 보면은 멀리 한 100m, 200m 앞을 보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 조수석에 한 번도 안 앉아봤나? 운전하는 선생님은 많이 봤는데
태양이 내리칠 때 100m 또는 200m 앞을 이렇게 멀리 내다보면 어떻게 되냐면 거기에 물이 고여 있는 것처럼 보여. 물. 저쪽에 소나기가 왔나? 하고 가서 보면 맑은 아주 비에 젖지 않는 그런 도로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착각을 이렇게 하는 거고 마치 물이 있는 것처럼. 그런데 이제 사막에서는 신기루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모래 사막 위에 이렇게 나무가 한 그루 서 있는데 이 나무가 거꾸로 서 있는 것처럼 보여요. 마치 물에 비친 모습처럼. 왜 그러냐 하면 공기가 밀안 매질에서 소환 매질로 이렇게 휘어져서 이렇게 빛이 들어오거든요. 빛이. 그럼 우리 눈은 이 휘어져서 왔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휘어져서 온 것은 실체가 보이는 거고 이게 보이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물에 비치는 모습으로 자 이게 여기 이 속에서 직진해 온 것처럼 이렇게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치 호수에 비춰진 소나무처럼 보여요. 나무처럼 보여요. 아 여기 오아시스가 있구나. 이렇게 착각을 해요. 아까 아스팔트 위에서는 비가 내렸구나 하는 것처럼. 자 그래서 가서 보면 다시 사막이에요. 나무가 사막 위에 한 그루 있는 거예요. 오아시스인 줄 알고 마구 달려가겠죠. 진을 다 빼서 가면 아니야. 그래서 이거 아주 위험합니다. 사막에서 오아시스인 줄 알고 속으면 안 되겠죠. 자, 신기루의 원리를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기루의 원리 볼까요? 자, 신기루는 빛이 밀도가 다른 공기층을 통과하면서 굴절하여 생기는 현상을 말합니다. 자, 지면에 의해서 공기가 뜨거워지면은 지면 근처의 공기는 밀도가 작아져서 파동이 이동할 때 공기 분자하고 덜 부딪히죠. 속도가 빨라져요. 자, 이렇게 그림처럼 빛이 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빛이 항상 직진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사람의 눈은 빛이 아래쪽에서 직진하여 온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나무에서 반사한 빛이 지면에 굴절되어서 지면 아래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라면이 위아래로 있는 것처럼 보여. 그럼 우리는 항상 경험상에 그게 물속에 호수 속에 비친 모습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신기루는 지표면이 달구어져서 뜨거운 상태에서 발생하는데 지표면이 뜨거워지면 상대적으로 위쪽 공기보다 지표 근처의 공기 밀도가 작아져서 파동의 속력이 커지게 된다. 따라서 빛이 굴절하여 물체가 다른 곳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빛의 굴절 현상을 이용하는 거, 생활 속에 이용하는 거. 여러분들 안경 쓴 사람들 있죠. 자, 렌즈입니다. 렌즈는 이제 볼록 렌즈가 있어요. 이렇게 볼록 렌즈는 이렇게 가운데가 오목 렌즈는 어디 돼요? 가운데가 오목하게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오목 렌즈는 들어갔어요. 자, 볼록 렌즈는 중앙이 두껍기 때문에 빛이 안쪽으로 굴절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서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래서 여기 빛이 한 점에 모이게 되죠. 빛이 한 점에 모이게 돼요. 이걸 초점이라고 불러요. 포커스. 초점 F. 포커스라고 그래요. 자, 두꺼운 쪽으로 휘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빛이 어디 쪽으로 휘을까요? 오목 렌즈에서는 이쪽으로 이렇게 휘어요. 여기서는 어디 쪽으로 휘을까요? 이렇게 휘어요. 자, 그러면은 초점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는 이렇게 점선을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점선을 그려서 초점이 이쪽에 가 있어요. 초점이 F가 이쪽에 있어요. 자, 오목 렌즈고 볼록 렌즈예요. 그러면은 볼록 렌즈는 할아버지들이 쓰는 안경이에요. 돋보기. 예, 돋보기라고 보통 부르죠. 돋보기 볼록 렌즈예요. 이것은 여러분들 할아버지들한테 책이나 신문을 갖다 줘보세요. 갖다 드리면 멀리 해놓고 보세요. 손을 확 펴신 다음에 멀리 놓고 그래갖고 보시려고 안간힘을 쓰십니다. 눈을. 자, 이걸 원시안이라고 합니다. 원시안. 멀리 놓고 봐야지 잘 보인다 이런 뜻이에요. 원시안이에요. 늙었다 그래서 늙은 눈이다 그래서 노안이라고 해요. 노안. 이 원시안이나 노안을 교정할 때는 볼록 렌즈로 교정해요. 볼록 렌즈로.
그래서 안경을 쓰실 때 할아버지들은 볼록 렌즈로 교정한다. 돋보기 안경을 쓰신다. 우리 학생들은 아직 젊은데 왜 안경을 쓰느냐? 여러분들은 수정체가 너무 두꺼워져 있어요. 이렇게 두꺼워져 있어요. 수정체가. 그래서 이놈을 깎아내야 돼요. 그게 라식 수술이에요. 너무 두꺼우니까 이걸 깎아내는 거야. 자, 깎아내기 싫으면 어떻게 되냐? 오목 렌즈로 보정을 해줘요. 오목 렌즈로 보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안경을 벗고 책에 있는 글씨를 읽으려면 어떻게 하냐? 책에 거의 눈이 닿을 정도로 가까이 보거든요. 그걸 근시안이라고 그래요. 근시안. 근시안. 눈 안자를 써서 근시예요. 근시안. 자, 그러면은 이 근시안을 교정할 때는 어떻게 되냐? 라식 수술을 해서 이렇게 두꺼운, 수정체가 두꺼워졌으니까 이걸 깎아내려요. 깎아내. 예, 얇게. 이게 라식 수술이에요. 자, 근시안을 교정할 때는 오목 렌즈로 교정을 한다. 오목 렌즈로 교정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보면 이제 각종 광학기기에 뭐가 있어요? 각종 광학기기에 렌즈가 있어요. 렌즈가. 빛을 모아야 되니까 볼록 렌즈, 돋보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망원경을 봅시다. 망원경을 보면 대물 렌즈에 뭐예요? 돋보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저반 렌즈에 또 뭐가 있어요? 눈으로 본다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서 눈으로 보거든요. 이렇게 저반 렌즈로 작은 돋보기가 있어요. 이게 굴절형 망원경, 굴절식 망원경이에요. 자, 여기 있는 이 작은 것도 망원경을 축소시켜 놓은 건데 이걸 파인더라고 해요. 파인더, 찾는다. 파인더. 위에 있는 요 작은 것을 파인더. 이걸로 찾고 나서 여기에서 크게 보는 거예요. 여기다 눈을 대고. 자, 현미경도 마찬가지로. 현미경도 보면 여기에 저반 렌즈, 돋보기가 있고 여기에 대물 렌즈에도 돋보기가 있어요. 자, 카메라도 어떻게 되어 있어요? 빛을 모아야 되니까, 외부에서 오는 빛을 모아야 되니까 돋보기가 있겠죠. 어디에? 카메라 렌즈가. 여기에 카메라 렌즈가 뭐예요? 돋보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147쪽에 확인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기 중에서 다이아몬드로 진행하는 빛이 굴절하는 까닭을 빛의 속력과 관련지어 설명해 보자 그랬어요. 공기의 굴절률은 진공의 굴절률과 거의 비슷해요. 1인데 진공은 1. 그 다음에 이제 공기는 1.0000000 해가지고 한 네 번째가 다섯 번째에서 7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의 1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다이아몬드는 굴절률이 2.42예요. 2.42. 그래서 굴절률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면 다이아몬드 굴절률이 2.42로 다이아몬드 내에서 진행하는 빛의 속도는 공기에서 속도에 비해 2.42배 느리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공기 중에서 다이아몬드로 빛이 들어가면 급격하게 꺾여서 진행하게 됩니다. 급격하게 꺾여서 진행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다이아몬드 반지를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빛이 꺾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분산하게 돼요. 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얀 빛이 들어가면 빨주노초 파남보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분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색 찬란하게 변해요. 다이아몬드를. 그래서 다이아몬드를 동그랗게 넣은 게 아니라 커팅을 해 이렇게 각기지게. 그러면은 빛이 들어갔다가 다시 굴절해서 또 그 안에서 반사돼서 나오는 것을 전반사라고 이제 다음 단원에서 배우는데 그렇게 되면은 막 무지개 빛이 막 반짝반짝반짝해요. 유리인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걸 여자들이 좋아하죠. 보석이에요, 보석. 보석 굉장히 비싸요. 자, 그래서 다이아몬드 반지에다가 다이아몬드를 몇 캐럿짜리 박죠. 그다음에 이제 인조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탄소, 여러분들 연필심, 석탄 이것을 고온 고압하에서 압축시켜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인조 다이아몬드를 만들어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연 다이아몬드가
굉장히 비싼 거고, 인조 다이아몬드는 만들어서 쓰기 때문에 유리집에 가면 유리 자르는 칼이랄지 또는 뭐 다른 걸 이렇게 연마하는 거, 가는 거, 철을 막 갈고 철을 자르고 하는 칼 있죠? 그런 거 다 다이아몬드 칼이에요. 자, 그러면 개념 정리. 지난 시간부터, 지난 파일부터 배운 거. 파동에서 동일한 위상이 나타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주기죠, 주기. 동일한 위상이 나타나는 지점까지 거리가 파장이 되겠죠. 그래서 주기, 그 다음은 파장이 되겠죠. 네. 그 다음 두 번째, 일정한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이므로 파장을 주기로 나누어 보는 거, 속력이 되겠죠. 속력. 파동의 속력은 일정한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이므로 파장을 주기로 나누어서 구한다. 자, 파동이 진행할 때 성질이 다른 매질의 경계면에서 진행 방향이 바뀌는 현상을 꺾이는 거 굴절이라고 하죠. 굴절. 네. 자, 그러면 이제 학습지로 가겠습니다. 자, 학습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지 준비됐습니까? 자, 학습지는 파동의 표시, 파동은 웨이브라고 했죠. 물질의 한 곳에서 생긴 진동 상태가 물질, 그 파동을 전달하는 물질을 매질이라고 그래요. 매질, 매개 물질, 매개 물질을 줄여서 매질이라고 그래요. 두들겨 패는 게 매질이 아니고, 그래서 상태가 매질을 따라서 전파되는 현상, 이것을 우리는 파동이라고 한다. 그런데 빛은 아시다시피 에테르라고 하는 것을 가상적인 매질로 했는데 없었어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매질이 없이 전파되는 것도 있다. 이런 걸 비탄성파라고 해요. 매질이 있어서 진행하는 파동을 탄성파, 매질이 없이 진행하는 거 비탄성파. 아직까지는 비탄성파 하나밖에 없어요. 자, 매질은 제자리에서 진동만 할 뿐 직접 이동하지 않아요. 에너지만 이동하고요. 에너지만 이동하고 매질은, 물질은 그대로 진동만 하고 있어요. 자, 파동이 처음 발생하는 곳, 파1이라고 그래요. 파1. 우리가 돌멩이를 호숫가에 던졌을 때 거기서 이제 물이 처음부터 시작하겠죠. 출렁출렁 하겠죠. 자, 그게 파1이고요. 파동을 전달시켜주는 물질을 우리는 매질이라고 그래요. 매개 물질, 매개 물질. 물이랄지, 공기랄지, 줄. 옆에 이제 용수철은 줄이죠. 이런 게 매질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변위와 시간 그래프에 해서 우리가 보통 이제 Y축, X축을 그려서 이렇게 사인 그래프로 나타내는데, 이때 마루는 뭐고 골은 뭐냐? 변위가 최대인 곳이에요. 변위. 파동이 가장 높은 것을 마루라고 한다. 산마루, 산 꼭대기 이런 뜻이죠. 낮은 곳은 계곡, 골짜기, 그죠? 자, 파장은 람다라고 읽는다. 기호. 자, 위상이 같은 두 지점 사이의 수평거리. 이걸 파장이라고 하고요. 자, 그래서 파장은 마루에서 마루까지의 거리 또는 골에서 골까지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파장이라고 부르고요. 진폭은 기호를 A로 쓰고 진폭의 중심으로부터 마루 또는 골까지의 수직거리예요. 중심 X축으로부터 마루까지 X축으로부터 골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진폭이라고 하고, 자, 파장이든 진폭이든 단위는 미터예요. 미터. 주기는 타임이니까 매질의 각 점이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기호를 쓸 때는 T로 쓰지만 여기는 초가 되겠어요. 단위가 세크. 자, 마루와 인접 마루 또는 골과 골 사이의 시간 간격이 주기라고 했습니다. 주기. 자, 진동수란 기호를 F로 쓰는데 F가 프리퀀시의 약자예요. 1초 동안 진동하는 횟수를 진동수라고 부르고, 주기와 진동수는 어떤 관계? 역수 관계. T는 F분의 1. T는 F분의 1. 또 T 곱하기 F는 1이 되겠죠. 주기 곱하기 진동수는 항상 1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파동의 전파. 파동의 전파 속도는 한 주기 동안 이동한 거리가 파장이에요. 또
전파되는 것은 매질이 아니라 파동의 에너지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속력은 주기분의 파장인데, 주기분의 파장, 이걸 진동수 곱하기 파장. 그래서 V는 이제 공식으로 적으면 T분의 람다, 또는 V는 F 곱하기 람다. 자, 그 다음, 같은 매질에서 파동의 속력이 같아요. 같은 매질에서는 진동수의 관계가 없어요. 같은 매질에서는. 또 한 번 발생한 파동은 매질이 변해도 진동수가 일정해요. 우리가 굴절할 때 진동수가 변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파동의 고유의 특성입니다. 왜 그렇죠? 파동이라고 하는 게 고유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매질에 따른 속력을 보면은 매질은 물리적인 성질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줄을 따라서 진행하는 파동의 속도는 V는 루트 뮤분의 T인데, 뮤분의 타우인데, 타우가 줄의 장력이고 뮤가 줄의 선밀도예요. 선밀도. 자, 키타 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키타 줄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까지 있는데 1번이 맨 아래쪽 줄, 6번이 맨 위에 줄이에요. 맨 아래줄은 가늘고 맨 윗줄은 굵어요. 그러면은 굵으면은 어떻게 돼요? 굵으면 속도가 느려져요. 그 다음에 얇으면 어떻게 돼요? 줄이 얇으면 속도가 빨라져요. 그래서 높은 음이 나오는 거예요. 높은 음. 자, 그래서 줄이 가늘수록 선밀도가 감소하니까, 여기 공식에서 선밀도가 감소하니까 팽팽하게 당겨질수록 장력이 증가하고 속도가 커져요. 자, 물결파는 물의 깊이가 깊을수록 속력이 빨라져요. 자, 그래서 깊은 곳에서 물결파 파장이 길어지고, 얕은 곳에서는 물결파 파장이 짧아져요. 소리는 음파의 속도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어. 우리 교과서에서 너무 안 나와가지고, 유체 속에서 파동이 진행할 때 매질의 단위 부피가 주기적으로 압축, 팽창하는 거야. 이걸 우리가 이제 진동이라고 그랬죠. 진동하면서 전달되는데, 매질의 종류에 따른 음파의 속도는 고체가 가장 빨라. 그 다음 액체, 그 다음 기체에서 가장 느려요. 그러면 매질에 따라서 속도가 다른 것은 밀도 때문이 아니라 매질의 탄성의 크기 때문에 그래요. 탄성. 자, 공기 중에서 음파의 속력식은 331 플러스 0.6T인데 T가 온도예요, 온도. 그래서 온도가 높으면 속력이 커져요. 커져요. 그래서 매질의 온도가 높을수록 음속이 빨라진다라는 겁니다. 자, 굴절의 법칙, 아까 이거 설명을 했습니다. 각 I, 여기 크게 나왔네요. 각 I. 각 R은 어디예요? 여기가 각 R. 자, 여기 각 R인데, 여기가 R인데, 여기가 각 R. 여기가 각 I인데, 이것이 각 I. 그러니까 설명할 때 좀 안 보여서. 자, 그러면 이제 그 그림을 가지고 스넬의 법칙이 나오겠죠. 자, 파동의 전파 속도에 따른 이제 매질에서 속도가 빨라. 그러면 그걸 소한 매질이라고 그래요. 소한 매질. 드물 소자야. 듬성듬성 있다. 그래서 소하다 그래. 그 다음에 밀하다는 빽빽할 밀자야. 밀림. 숲이 빽빽하게 있는 걸 밀림이라고 그러죠. 수풀림자를 써서. 그러면은 밀한 매질은 뭐냐? 빽빽하다. 매질이 빽빽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동할 수가 없죠. 도망갈 수가 없죠. 그래서 속도가 느린 매질이에요. 그래서 파동의 속도가 느린 매질이 밀한 매질, 파동의 속도가 빠른 매질, 소한 매질. 그래요. 그래서 소한 매질에서는 빠르다, 밀한 매질에서는 느리다. 굴절에서 꼭 알아야 되는 건데, 그래서 선생님이 학습지에서 다시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자, 밀한 매질은 속도가 느린 곳이에요. 소한 매질은 속도가 빠른 곳이고, 자, 지금까지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던 거 표로 정리를 해볼게요. 물결파, 파도, 수면파는 얕은 곳이 속도가 느려요. 깊은 곳이 속도가 빨라요.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파장이 길다는 뜻이에요. 파장이 길다. 이쪽의 파장이 이쪽의 파장보다 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속도가 빨라지는 거고, 여기는 속도가 느려지는 거예요. 자, 람다 1, V1, 람다 2, V2. 여기서 변하지 않는 건 뭐예요? 진동수는 변하잖아요. 자, 아까 그 줄이 굵은 줄이 있고 얇은 줄이 있다고 그랬죠. 자, 굵은 줄은 밀한 매질이 되는 거예요. 속도가 느려요. 얇어,
기타 줄 1번. 얇은 줄은 속도가 빨라요. 그 다음에 이제 소리는 아까 기체, 액체, 고체일 때, 보면 고체일 때가 가장 빠르고, 그 다음에 액체일 때야. 그래서 물 속에서 소리의 속도가 더 빨라요. 1500m 정도 가요. 1580m가 가요. 공기는 340m/s가 되고, 15도씨에서. 그래서 물 속에서 약 5배가 더 빨라요. 그러면 공기가 밀한 매질이고, 뭐가 돼요? 물 속에 소환 매질이 돼요. 음파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똑같은 공기일 때, 동일 매질일 때는 아까 331 플러스 0.6 곱하기 온도 T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온도가 낮으면 속도가 느리죠. 밀한 매질이 되는 거죠. 자, 온도가 높아. 그러면은 속도가 어떻게 돼요? 빨라져요. 그러니까 소환 매질이 되겠죠. 똑같은 공기라도 공기에서 동일 매질에서는 낮은 온도일 때 밀한 매질, 높은 온도일 때 소환 매질이 된다라고 하는 걸 또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자기파는 물이 밀한 매질이에요. 물이 느려요. 속도가. 공기가 소환 매질이에요. 그래서 공기에서 물속으로 레이저를 쏘면 꺾이는 거예요. 빨대를 놓으면 그래서 꺾이는 거고. 자, 파동의 굴절을 보면은, 파동이 한 매질에서 성질이 다른 매질로 진행할 때에 파동의 속력이 달라져서 파동 후 진행 방향이 꺾여 보이는 현상. 자, 이걸 우리가 굴절의 법칙, 스넬의 법칙이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파동의 굴절할 때 입사각과 굴절각을 보면 그때의 사인 B 값이 일정해요. 사인 B 값이 일정하다. 그래서 여기가 각 I, 입사각, 여기가 굴절각, 이렇게 되고, 여기가 경계면이고, 이 직선이 경계면이 되겠죠. 여기가 이제 매질 1, 여기가 매질 2. 그러면 이제 여기에 굴절률을 N2, 여기에서 속도를 V2, 여기에서의 파장을 람다2. 여기 매질 1에서의 굴절률을 N1, 속도를 V1, 파장을 람다2. 이럴 때 이제 사인 B가 사인 R분의 사인 I 값이요. B가 항상 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제 사인 R분의 사인 I는 V2분의 V1은 람다2분의 람다1는 N1분의 N2 이것만 바꿔지고 N1, 2 이렇게 쓴다. 자, N은 매질의 굴절률이에요. 자, 파동이 굴절될 때 파장은 변해요. 속력도 변해요. 파장이 변해서 속력이 변하겠죠. 그런데 진동수 F는 변하지 않아요. F분의 1이 T죠. 주기도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F하고 주기, F하고 T는 변하지 않습니다. 자, 굴절의 법칙, 매질 1에서 매질 2로 진행할 때 사인 R분의 사인 I는 V2분의 V1은 람다2분의 람다1은 요거 굴절률만 반대, N1분의 N2. 자, 그 다음 I를 입사각, R을 굴절각, N1, N2는 진공에 대한 매질 1, 2의 굴절률, N1, 2는 매질 1에 대한 매질 2의 굴절률이라고 읽습니다. 자, 원래 우리 책에서는 N1 sin 세타 I는 N2 sin 세타 R, 이걸 스넬의 법칙이라고 되어 있죠. 이걸 연장해서 여기까지 다 알아놓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생활 속의 굴절 현상. 물 속에 잠겨 있는 다리가 짧아 보여요. 물 속이 얕아 보여요. 얼마만큼 얕아 보이냐면요. 4분의 3만큼 얕아 보여요. 1m가 75cm로 보여요. 자, 물컵 안에 넣은 빨대가 꺾여 보여요. 그 다음에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가 커 보여요.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가 커 보여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돋보기를 사용하면은 작은 글씨가 커 보여요. 돋보기를 사용하면은 작은 글씨가 커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할아버지들이 원시안이에요. 노안. 볼록 렌즈로 교정을 해요. 자, 여러분들은 근시안, 오목 렌즈로 교정을 해요. 자, 선생님은 여러분들처럼 학교 다닐 때부터 안경을 썼어요.
그러면 근시 아니죠. 근데 지금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원시가 됐어요. 그러면 안경 안 써도 되잖아요. 선생님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경을 안 쓰면. 근데 선생님은 복잡해요. 가깝게도 안 보여, 멀리도 안 보여, 그래. 그래서 어떻게 하냐? 선생님 안경은 다초점 렌즈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안경이 있으면, 여기 3분의 1은 돋보기예요. 3분의 2는 오목 렌즈예요. 요것은 근시, 요것은 원시. 그래서 선생님이 안 보이면 내리가루. 그러면은 돋보기로 돼서 보이고, 또 안 보여. 그러면 눈을 치켜 떠. 그러면은 위로 보는 거야. 그래서 사람, 여기 이제 선생님 눈이 이렇게 있다면은, 이렇게 이제 안경을 이렇게 끼고 있죠. 선생님은 이것을, 이런 안경을 쓰고 있어. 그래서 이걸 다초점 렌즈라고 불러. 지금 안경 끼고 있는 우리 학생들, 선생님처럼 나이 들면 이 안경을 써야 돼, 이제. 그러면은, 돋보기를 안 가지고 다녀도 밑으로 내려 깔면 원시, 위로 치켜 뜨면 근시. 하여튼 안 보이면 눈을 치켜 뜨거나 아래로 내려 깔면 다 보이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안경 맞출 때 값이 비싸요. 그다음에 이제 선생님은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외선이 이렇게 눈으로 들어오잖아요. 자외선이 눈으로 들어오면 선생님 안경은 선글라스가 돼요. 자외선의 에너지를 받고 전자가 위로 튕겨져 올라가는 물질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전자가 튕겨져 올라가기 때문에 빛을 차단시켜요. 그래서 검정색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햇볕에 가면 선글라스가 되고, 교실에는 자외선이 안 들어오니까 맑은 색이 돼요. 자, 이렇게 되고, 또 이제 좀 이따 간섭에서 배울 때 선생님 안경 자랑을 또 한번 할게요. 자, 오늘 학습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전반사 하겠습니다. 전반사 148쪽입니다. 자, 바이바이.